재호님이 혹시 앞으로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전기차에 OS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동차라는 물건이 생명과 직결돼서 프로그램의 결함이 바로 생명과 직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매니지드 언어와 매니지드 언어 중에 어떤 언어가 더 좋을까요? 나 뭐야, 왜 결론이 이렇게 가? 나는 언어가 뭔 상관이야. 이게 저한테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왜냐면 저는 언어에 그렇게 중점을 두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파이썬이 좋아요, 자바가 좋아요, 다들 막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언어의 도구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언어는 도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메모리 하나하나가 진짜 부족했거든. 우리 스마트폰 초기만 봐도 진짜 막 63메가 막 이런 폰도 있었어. 지금 몇 기가잖아. 그런 폰에서는 중요하지. 피처폰도 굉장히 사양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데서는 그게 필요하지.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둘 다 하세요. 둘 다. 둘 다 하시고, 오히려 그 위쪽에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시면은 전기차에 OS가 올라간다. 이건 되게 핵심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되게 위험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보안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보안이 중요하다는 건 바이러스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갑자기 꺾어버려가지고 자동차 사고를 낼 수도 있잖아.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겠죠. 그러면은 보안을 해야겠지. 그러면은 보안 쪽도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보안. 그러니까 OS 자체에 대한 보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보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스템 자체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찾아내는 장르도 필요하고, 그럼 운영체제를 그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테슬라나 이런 데서 올리는 OS가 가지는 그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OS에 대해서 기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언어를 물어보셨지만 저는 언어로 답변은 안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OS 공부를 잘 하시고, 그렇게 보안 쪽이나 이런 크리티컬한 부분을 보시려면,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보안 제품 중에 암호학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C 언어 같은 게 괜찮아요. 오픈 SSL 이런 것도 다 C나 C++로 시작이 되었고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C나 C++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암호학 기반의 제품을 만들면. 그런데 운영체제 기반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또 어셈블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셈블리어는 그 이제 서브로 이제 교양으로 일단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OS를 만든 언어를 공부하셔서 OS 소스를 이렇게 보시는 게 되게 괜찮아요.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삼성 같은 데다 요청을 해도 줘야만 해요. 그게 라이센스 규정이에요. 그래서 삼성 소스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샤오미든 화웨이든 안드로이드를 쓰면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하고 보셔도 되고, 뭐 구글에서 뭐 대놓고 올려놨으니까 그런 OS적 특징을 보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자바나 코틀린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뭐 해킹 방지 이런 소프트웨어들 보면 다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을 찝어주는 거야. 얘 지금 너 해킹하는 것 같아. 뭐 그런 거니까 운영체제 공부가 더 중요하지, 이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영체제와 관련된 언어를 공부해라. 그럼 윈도우즈를 하고 싶다. 그럼 C샵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하고 싶다, 자바. 그리고 뭐 iOS 하고 싶다. 근데 iOS는 오픈소스가 아니라서, 윈도우즈도 사실 오픈소스가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랑 이제 안드로이드 쪽, 뭐 이쪽은 그래도 공부하기 좋겠네요. 그러면은 자바를 하시면 뭐 운용체제 공부하기 좋겠네. 보안이 장르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보안 전문가면 그냥 보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제 많이 이렇게 헷갈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언매니지드 언어와 매니지드 언어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매니지드 언어는 그 JVM 같은 이제 가상머신 그 애들이 그 메모리의 해제 부분을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매니지드 언어는 이렇게 매니징이 없는 거죠. 관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메모리를 사용하고 메모리를 해제해 주는 거. 쉽게 생각하면 급식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식당에서 뭐 밥을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그냥 이제 계산하고 밖에 나가면 그 식당 아줌마가 치워주는 거는 이제 매니지드 언어지. 근데 내가 밥을 이제 다 떠서 왔어. 그리고 근데 식판까지도 내가 청소를 다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언매니지드 언어인 거죠. 왜냐면 그 자리가 지저분하면 딴 사람이 가서 못 먹으니까 그 메모리는 못 쓰거든. 근데 두 개 차이가 별거 없어 보이는데 사실 뭐 메모리를 쓰고 뭐 해제한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땐 별 차이는 없는데 이제 개발 생산성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확률이 있어서 둘 다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보안 전문가 진짜 개 잘하는 애들 보면 멀티랭귀지가 일반적이야. 그래서 다 하세요. 언매니지드로 사용해 개발한다고 하면 개발자의 실수가 생명의 위협이 갈 수도 있지만 속도 측면에서 빠른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반대로 매니지드는 개발자의 실수에 안전하지만 상대적으로 반응 느릴 수 있어서 어떤 언어가 더 사용이 많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운영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운영체제에 보면은 실시간 OS라는 게 있어요. RTOS라고 해서 운영체제에서는 스케줄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거를 이제 그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컴퓨터공학 기초나 이런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런 책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운영체제 종류 중에서 실시간 OS는 애초에 그 스케줄링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있는 애들을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동차용 OS는 실시간 OS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이제 항공기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OS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OS와 이렇게 스케줄링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을 인식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 정보를 통해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OS적으로 처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아마 버그가 상당히 발생을 안 해야 된다면 이제 그 매니지드 언어를 사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메모리적 문제로 뻑이 나서 자동차가 멈춰버리면 진짜 큰일 나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랑 유사한 구조가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보세요. 그 항공기 OS. 왜냐면 이게 그 항공기에도 OS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실시간 OS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테슬라나 이런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OS도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공부해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저도 언어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글쎄요, 운영체제 언어 위주로 언어도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면 워낙에 좋은 소스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가져다 쓰는데 그 가져다 쓸 때 얘가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져 있고 내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 옛날처럼 부품을 직접 만들 필요는 없어지고 있어서 대신에 기술의 종류가 많아지지. 그럼 그거 어떻게 판단하고 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해놓으면은 뭐 좋은 식견 많이 생기실 겁니다.